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현재 시점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3,291원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3,500원, 3,250원, 그리고 3,000원대 이 박스권 라인은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박스권 라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0원, 3,250원, 그리고 3,5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12월 달처럼 말이죠. 자, 왜 이런 횡보 라인을 가져갈까? 해당되는 부분,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당연히 이 모멘텀에 따라서 어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는 흔들림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어떠한 뉴스가 나왔는지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리플과 SEC의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리플은 악재성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변호사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XRP와 그러니까 리플과 SEC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1,000원대 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XRP와 SEC 도대체 언제 이 항소는 끝이 날 것인가? 이미 1차적으로 법원에서는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이 부분만큼의 벌금만 부여하겠다. 이게 1차 법원의 결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다시 한번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해당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항소를 했죠. 정말 해당되는 SEC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똥을 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을 가져옵니까? ETF. 해당되는 XRP의 ETF의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ETF 또한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했던 XRP ETF에 대해서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는 거.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XRP, 리플과 SEC가 싸우고 있는 이유는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법정 공방을 4년 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해당되는 부분 증권이다. 아니면 상품이다. 그 부분에 따라서 상품일 경우에는 ETF가 바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ETF뿐만 아니라 IPO도 당장 나와도 상관없죠.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난 증권성 여부, 상품이냐 아니면 증권이냐 이 부분들 때문에 해당되는 ETF 또한 늦어지는 부분, IPO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불안정한 뉴스들은 당연히 시장에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XRP 코인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유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SEC 또한 웹사이트에 제안서를 등장하면서 해당되는 SEC와의 벌금을 리플, XRP로 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미국에서는 다시 보유할 수밖에 없고 비축해 놓는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비트코인과 똑같은 형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부분에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의 이벤트가 나오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XRP 코인이 앞으로 더욱더 상승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르게 있죠. 자, XRP 코인 여러 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CBDC, 이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CBDC는 디지털 화폐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니까 안전하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더욱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브릭스 연합에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달러를 이용 안 할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우디까지도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꽤나 껄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SEC랑 XRP, 리플과 법정 공방이 빨리 끝나야지만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주요 이벤트를 앞에 두고 XRP 코인 당연히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박스권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 당연히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죠. 자, 개인 투자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하락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계속적인 횡보세 이 부분은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자, 이러한 불안감을 조성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이유 이 두 가지는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백악관 서밋, 백악관 정상회담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그대로 떨어졌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관세 부분. 관세라는 것은 세금이죠. 미국이 관세를 다른 나라에 부여하겠다. 이게 왜 리플 코인과 연동 관계가 클 수밖에 없냐? 이거는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모두 다 해당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래입니다.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 그 부분에서 제품도 만들고 제품을 팔기도 합니다. 근데 관세가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래가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흐름을 더욱더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기준금리. 드디어 기준금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물론 내일은 일본의 기준금리, 그 다음 날 목요일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일본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했고 인상 한 번 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 물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을 추세에 완벽한 하방 압박으로 보시면 안 된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실제로 일본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그럼 뭡니까?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XRP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으니 악재성 이벤트, 호재성 상승 재료 이러한 두 가지를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물론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아플 수밖에 없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3,000원도 위태위태하고 다시 또 3,250원을 가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 우리는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이러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고 올라갔던 리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다시 찾고 지지를 단단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 라인을 잡고 다시 상승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부터 먼저 넣어드릴 거거든요.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이 자료를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톡방 링크를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도 함께 받으시면 좋겠죠.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왼쪽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의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 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새벽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EC 해당되는 리플과의 악연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이러한 제안서가 등장했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게끔 만들죠. 그러면 해당되는 XRP 코인이 남아있는 상승의 재료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게 3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였죠. 46%의 상승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 리플이 두바이에서 첫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자, DFSA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제는 XRP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달러와 똑같이 비축하겠다는 비트코인을 왜 비축합니까? 그 이유는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었죠. 이게 국제 무역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XRP를 스위프트를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자, 스위프트라는 것은 국가 간의 이체를 말합니다. 자, 이 부분 또한 그러면 글로벌 은행들이 리플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일본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본으로 보낼 때 바로 엔화로 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이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XRP를 보유하고 있고 상대방 국가도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중간다리 없이 다이렉트로 쏠 수 있다. 그래서 스위프트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로 이체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스위프트 대신해서 XRP를 이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공통점은 뭡니까? 국제 무역, 그리고 두바이에서의 결제 시스템, 그리고 스위프트를 대신할 수 있는 XRP. 이러한 부분들이 연동되면서 XRP 코인의 강력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자,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말씀드렸던 리플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의 상표를 출원했다.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 보관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 비트코인과 XRP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뭐라고 하죠? 보유하고 보관해 주는 거.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게 보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부분을 XRP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연동져서 생각을 해보시죠.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리플, 그리고 국제 송금이 가능한 리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 도입이 된다. 당연히 해당되는 은행들, 글로벌 9개 은행들이 왜 리플을 사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커스터디 사업 또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모든 부분이 다들 연동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을 하거든요. 자,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뉴스가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시에 최대 50달러의 전망치를 가져가고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자, 이 공급 쇼크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단계 품절 코인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글로벌 9대 은행이 왜 리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일본으로 보낸다든지 러시아로 보낸다든지 중국으로 돈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은행들 그리고 해외의 글로벌 은행들이 리플을 보유하고 있으면 달러의 연동관계 없이 같은 XRP를 보내주는 관점, 이게 바로 송금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글로벌 9대 은행이 리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연준이 만든 패드나우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드나우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게 바로 XRP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 한번 보시죠.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들의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보니까 이 패드나우의 37개의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 이미 27개의 기업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다수의 서비스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가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죠. 그 부분은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XRP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국 연준의 패드나우 서비스를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XRP 코인의 모멘텀은 뭐 말하기 너무나 많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자, 주봉상 보시면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2021년도에 상승력을 보였던 부분을 뒤로하고 이렇게나 박스권을 길게 가져왔어요. 길게 가져왔던 것은 얼마입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달까지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때 XRP 코인의 모멘텀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모멘텀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SEC 이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해당되는 너희 리플은 증권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돼. 너희는 판매하는 방식이 잘못됐어. 이러한 부분으로 엄청나게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었을 때도 이더리움이 500만 원 넘었을 때도 해당되는 리플은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에서야 뭐 트럼프 정권을 잡고 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과 이전에 1000원대 라인 부분과 틀려진 부분의 리플이 있습니까? 리플의 모멘텀은 그대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비트코인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 올라간 만큼 상승력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끝날 것인가? 모멘텀은 아직 실현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실현된 것은 지금 미국의 정권에서 미국의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있는 그 부분들의 움직임이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재료 소멸입니까? 아니죠. 재료는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상승의 재료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점을 대응하면 좋을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리플 코인의 상승의 모멘텀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다. 이 부분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XRP 코인의 모멘텀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XRP 코인의 모멘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드는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지치고 힘이 빠져서 그냥 매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수익 구간입니다. 그러면 매도해야 되겠죠? 얼만큼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느냐.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또 하나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자료도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리나만 다 무료입니다. 저 또한 리플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